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수입니다. 과장님, 드디어 현대차의 플래그십 아이오닉 9을 방금 시승해 봤잖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급감, 부드러움. EV9과 다르다는. EV9은 솔직히 오히려 더 밸런스에 약간 좀 치중한. 얘는 승차감은 좋은데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조금 울렁울렁 꿀렁꿀렁한 느낌이 있어요. 장점, 단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뭔가 좀 다르다는. 그렇죠. 세팅이 달라요. 하드웨어는 같지만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차가 되는 거니까. 발견했어요? 뭐. 그 이유를 좀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바로 보여주시죠. 네. 과장님, 오늘 비밀을 찾으셨습니까? 뭐 비밀까지는 아니고요. 비밀은 조금 아니에요? 다른 거. 네. 근데 네. 워낙 사실 비슷비슷한 게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그렇죠. 우리가 3세대 플랫폼부터 계속 봐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반장님 눈빛을 보니까 뭔가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졌어. 몇 가지 좀 달라진 몇 게 가지? 있는 거고, 이제 사실상 지금 아이오닉 9 앞쪽을 보고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차가 아이오닉 5인지 아이오닉 9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쵸, 수수께끼죠. 요렇게만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 맞아요. 전문가분들도 뭐야? 네. EV9이야? 그렇죠. 아이오닉 9이야? BGMP의 공용화된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물론 차량 사이즈가 이제 커지면서 조금씩 변한 것들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틀은 플랫폼을 같이 쓰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앞쪽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EV9 영상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맥퍼슨 방식의 하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차량이 금액대가 이제 좀 높잖아요. 높아졌죠. 네. 물가도 오르고 얘도 그렇죠. 오르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물론 이 차의 승차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어요. 조금 더 약간은 고급스럽게 앞쪽이 W15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W10원 제네시스 방식에서 사용하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반장님. 이 고급감, 승차감 얘기할 때마다 정말로 시소의 앙크처럼 다 달라요. 어떤 다르죠. 분들은 좀 단단한 걸 원하시고, 맞아요. 어떤 분들은 그랜저. 특히 네. 저희 아버님은 네. 푹신한 게 고급차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럼 뭐 정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취향을 빨리 발견하고 또 원하는 거기에 차량을 타면 돼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거 우리 몇 번 했잖아요. 맥퍼슨 멀티링크라고. 우와, 공식- 둘. 다른 뭐 우리가 음. 대표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차량이 팰리세이드 같은 내연기관 대용차잖아요. 대용차는 이 두 개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다른 건데? 얘는 지금 너클에 로한 볼이 2개가 달려 있죠. 팔 관절 2개가 달려있죠? 네, 관절이 2개가 달려 네. 있고 이 2개가 달려 있는 만큼 로어암도 지금 2개의 부싱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네요. 요쪽에 반장님 손 하나, 요쪽, 그리고 요쪽. 네. 근데 이제 요거보다 낮은 보급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하나로 돼 있죠. 한 개로 돼 있다. 하나로 돼 있으니까 여긴 또 볼이 하나고. 요 끝에 네. 고정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때 걔는 2개로 잡고 여기 볼이 하나니까 고정된 움직임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얘는 앞에 부싱, 뒤에 부싱 따로따로 돼 있지만 네. 또 이쪽 너클에도 보면 볼 조인트가 2개로 나눠져 있죠. 오. 그러면 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퀴가 이렇게 비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노면에 따라서. 주행 조건에 따라서. 그럴 때 바퀴에 이 얼라이먼트가 요렇게 반듯하게 네. 접지가 딱 돼야 되는데 근데 볼이 2개인 거랑 하나인 거랑 어떻게 차이 나겠어요? 완전히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노면이 정확하게 접지가 되고 움직임이 관절이 유연하면 이 댐핑음 자체가 달라요. 치는 각도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일반 맥퍼슨에서 한 단계 고급스러운 게 요거 현대기아차 라인업에서는 여기서 고급스러워진 건 위에 이제 W15.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서스펜션 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우암 쪽에 이 두 개의 방식이 일반적인 대중차에서는 좀 더 진보된 방식이다. 그리고 고급차에서는 요 위에 맥퍼슨 스트럽 방식에서 요 스프링 보이는 저쪽 부분에 두 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W15. 맞아요. 그런 차이로 보면 되겠네요. 아이오닉 5의 마운트인데 보시면 알루미늄 마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 부분이요? 이게 쇼버 마운트 위쪽이죠. 상부에. 위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맞아요. 안쪽에. 맞아요. 저 은색 부분. 네. 이 은색 부분이 지금 반장이 들고 계신 건데요. EGMP 플랫폼들을 호환해서 씁니다. 이렇게 생겼군요. 네. 근데 이제 이 알루미늄 마운트가요. 네. 이게 들어가기가 웬만한 고급차 아니면 잘 안 들어가요. 없죠. 국산차는. 이 끝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끝에 부분. 네.
야. 왜냐면 트랙슨도 알루미늄 마운트예요. 쉐보레들은 그렇게 트랙슨이 했었잖아요. 2천만 원대인데 근데 6천만 원짜리에서 이런 거 안 써주니까 뭐라고 욕을 하는 거죠. 로우암은 아주 자세히 보여줘서 네. 아 그런 차이가 있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차가 보면 이 댐핑음이 굉장히 좀 조용해요. 댐핑은 우리 또 설명해줘요. 댐핑은 뭡니까 도대체? 노면을 타이어가 따당 따당 때리는 소리. 네. 그게 차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게 네. 저도 몰랐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내 귀에 탁탁 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뭔가 두터운 필터 하나가 통 지하 3층과 2층? 1층? 그런 차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뭐 알루미늄 마운트 하나 썼다 그래서 확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 그만큼 이제 서스펜션 댐퍼라든가 그다음에 스테빌라이저의 강도나 이런 걸 조절을 해서 구현을 해냈는데 일단 세팅하는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될것 우리가 같아요. 한번 정리하면 아이오닉 9과 EV9의 뭐 차이는 아니지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얘가 있고 얘가 있다. 네. 근데 그건 중저속에서 부드러움과 빠른 거동에 대한 회복력을 바꿔야 돼요.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차가 좀 불안하고 멍청망청해도 그냥 쿠션 좋은 거가 우선이면 우리 아버지. 네, 우리 그럼 이게 회사에. 최고고. 아, 그쵸. 그리고 그리고 나는 고속도로를 다니고 가족들 태우고 이 불안한 게 싫어 하면 좀 단정한 조금 더 움직임이 좋아. 네, 단단한 걸 선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자에서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같은 스타일은 아이오닉 9이 좀 더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라 부드러운 그리고 스타일이고 또 요즘 나오는 현대자동차 신차의 스타일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아니 이것도 뭐 여성의 스커트의 길이처럼 유행처럼. 바뀌는 거예요? 네, 왜냐면 예전에 2013, 14, 15 막 이때 현대차가 이제 막 엄청 주행 감성을 해갖고 단단해졌죠. 맞아 독일차처럼 네, 그랜저 단단해졌다가- IG 뭐 이때 네, 그다음에 이제 막 소나타 3세대 플랫폼 처음 나오고 나서는 야 이거 말리부랑 차이가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좀 비벼보다가 맞아. 20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부드러워지고 그 세팅을 제일 많이 한 게 GV80이었잖아요. 연식 변경 차량을 탈 때마다 그 느낌이 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식 GV80 느낌이 제일 좋아합니다. 2022년식 네. 무슨 마치 머스탱 타시는 분들이 야 나 배기음이 몇 년식이 제일 좋아 이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나온 것들은 좀 너무 많이 이렇게 좀 풀어놔서 지금은 부드러워지고 있는 또 성향으로 가고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차의 공차 중량은 2.5톤을 넘어갑니다. 2.5톤이라 탱크예요. 이거 받치면 네, 네. 거의 미니버스한테 받치는 느낌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피해 다녀야 될 탱크 차량인데요. 탱크의 네. 하체는 어떻습니까? 현대차에서 보지 못하는 두께의 크로스 멤버 사이즈. 이야 반장님 주먹도 엄청 큰데 엄청 두껍네요. 그렇죠. 제 네. 손이 큰 편이거든요. 네. 저 장갑을 항상 라지 이상 낍니다. 근데 멤버 사이즈도 굉장히 두껍고요. 그렇고요. 네, 크로스 멤버 이렇게 보시면요. 멤버가 이렇게 있잖아요. 멤버 있는데 멤버 이렇게 만들는데 여기다 보강 용접 다 해놨어요. 저 끝에 네. 그러네요. 이게 이런 걸 해놨다는 게 뭐냐면 플랫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용화된 플랫폼이잖아요. 네. 이걸 늘렸을 땐 그만한 보강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보강들도 잘 해놨고. 잘 돼 있고요. 네, 잘 해놨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물정자 프레임 그렇죠. 얘는 뭐 우물정자 이상으로 튼튼합니다. 이상으로. 네. 우물정자 이상으로 이렇게 사각형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서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더 뻗쳐서 있고. 네. 기본적인 우물정자 끝에들을 네. 그런 식으로도 또 잘 마무리했네요. 네. 이 심지어 우물정자 사이에도 이렇게 보강돼 대놨죠. 이 링크 하나도 분명히 강성을 포함해서 도움이 되는 이게 제조 원가로 따지면 제조사 네. 입장에서는 굉장한 거예요. 앞에 멤버도 굳이 여기서 잘라도 되는데 연장했죠. 그러네요. 소형차에서 이쪽에서 많이 잘랐었죠. 네. 잘랐는데 연장하고 연장을 한 번 물론 하고 앞쪽 프론트 서포트 이 프레임 네, 밑에 판넬 지지부를 쪽. 하기를 네. 위해서 연장을 했지만 굳이 여기 안 자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브라켓 하나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 그러네요. 부분은 힘 받는 부분이 아니니까. 야, 그래도 튼튼한 소재가. 근데 여기도 존재인데? 일종의 보강인 거예요. 보강 겸 서포트 판넬 하단부 지지부가 되는 거기도 하고. 깨알 같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네요. 다음으로 이제 주목해 줄 게 요거 제가 펠리세이드 때 칭찬했었잖아요. 저 알 것 같아요. 벨트 방식의 MDPS. 맞아요. MDPS가 네, 바로 이노우입니다. 벨트 구동 방식의 RMDPS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 핸들로서 들어오는 느낌. 핸들이 우리가 막 잡아 돌리고 막 쏘고 칼질하고 이래야 핸들링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영역을 운행하면서 노면의 상태를 하체로 이렇게 넘어오고 그걸 내가 핸들로 느끼고 그걸 조향을 하고 또 반응을 보고 이런 느낌이 핸들링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피드백이 좋아요.
이제는 피드백이 안 좋았던 시절은 CMDPS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알 정도는 돼야지. 이런 시절을 건너서 이제 RMDPS에서도 벨트 방식으로 또 달라지고 있죠. 그렇죠. 그게 대표적으로 지난번 시승한 신형 팰리세이드, 그렇죠. 그리고 아이오닉 9에서도 이제 앞으로 쭉쭉쭉 쓸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현대차들은 보면 현대기아차들은 하나를 이렇게 쓰면 쭉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의 입장에서 이제 쓸 때가 된 거예요. 쓸 때가 됐는데 그렇다고 밑에부터 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음에는 그냥 상상력인데 카니발도? 그렇죠. 카니발도 이제 풀체인지 되거나 소렌토 풀체인지가 되면 무조건 벨트 구동 소렌토? 네, 들어갑니다. 너무 막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와. 그렇게 올려야 또 1,000만 원 정도 올릴 거 아니에요, 차값을. 아유 재밌네요. 농담입니다. 야, 근데 확실히 이게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라서 지금 이게 감속기와 모터잖아요. 그렇죠. 일체형이죠. 굉장히 작네요. 작죠. 이거를 요새 브랜드들마다 일체형, 모듈형, 슬림하게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요즘의 기술력은 그렇죠. 결국 요즘 전기차들 광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능을 광고하는 건 M밖에 없고요. 전부 아이오닉 M 같은 거는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해요. 공간, 슬라이딩, 뭐 회전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내 공간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게 작아져야죠. 결국 기존의 엔진룸을 구성했던 대표적으로 컸던 애들이 내연기관 엔진이었던 게 네. 거의 뭐 이게 뭐 미션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한 2분의 네, 그죠? 그 정도까지 줄어들었고. 그렇죠. 이러면서 실내 공간이 앞쪽은 넓어지는 뭐 거군요. 그렇다 치더라도 차의 실내 공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뒤쪽 구동 모터랑 네네. 감속기 일체형을 줄이면 그만큼 트렁크 바닥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죠. 이걸 얼마만큼 소형화해서 만드느냐. 편이에요. 그리고 채널에도 질문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 자동차의 안정과 관련되고요. 양쪽 바퀴를 균형 있게 잡아주는 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안티롤바고. 그렇죠. 롤바. 세이바, 안티롤바 그렇게 네. 쓰죠. 근데 이 타입도 속이 빈 중공 타입, 그리고 속이 꽉 찬 솔리드 타입. 이게 중공이냐 솔리드냐가 어떤 게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 차 중량과 이런 성향에 맞춰서 제대로 된 사이즈가 들어가면 중공도 괜찮고 솔리드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왜냐면 익스플로러 같은 거 보면요 중공이에요. 네. 중공인데 애기 팔뚝만 해요. 35mm 나와요. 네네네네. 근데 비슷한 덩치의 팰리세이드 25mm예요. 제조사도요 중공과 솔리드를 섞어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사륜은요 중공을 쓰고요. 사륜은 중공 타입이 네, 들어가고. 2륜은 또 솔리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어느 쪽이 좋다, 어느 쪽이 나쁘다. 그게 그래요. 철저하게 원가예요. 자, 얘 구조가 얼마나 단순해요? 그러네요. 어때요? 얘는 많이 효졌어, 양쪽. 구조가 구조가. 복잡하죠. 네. 같은 차에 들어가는 타입이라고 해도 솔리드는 금액이 훨씬 비싸요. 아이오닉 5만 해도요 중공 타입은 4만 원대고요 아이오닉 5 N에 들어가는 솔리드 타입은 7만 원 가까이 해요.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차의 타입에 맞게 중공 타입 또는 솔리드가 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통 앞에는 이렇게 공간이 많고 스테빌라이저가 앞쪽이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중공을 많이 쓰고요. 상대적으로 협소한 승용차라든가 뒤쪽은요 현대자동차, 기아차도 뒤에는 대다수가 솔리드를 써요. 그래요? 그럼 지금 앞에 지금 전륜 하체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중공 타입이라는 중공 거죠? 타입이고 26.5mm짜리를 지금 사용을 26.5mm?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차가 부드럽다 그랬잖아요. 네. 얘 덩치 정도 되면 2.5톤이면 GV80급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GV80보다 얘가 스테빌이 좀 얇아요. 그래요. 중량은 더 나가는데. 그러면 판장님 바로 뒤에 잠깐만 확인하고 오시죠. 뒤에는 과연 어떤 타입인지. 뒤에는 21mm 솔리드 타입을 썼어요. 요거요? 네. 뒤에는 솔리드 타입이군요. 21mm 솔리드인데 이거 보세요. 이 사이에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공간이 거의 없네요. 협소하죠. 그러면 같은 강도를 내기 위해서 중공은 두꺼워져야 되는데 솔리드는 그쵸. 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승용차들이 그래서 뒤에 게 보면 다 솔리드 타입이 많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네. 단단하게 강성을 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현대차 기준으로 본다면 네. 뒤에는 솔리드 타입을 좀 더 적용하고 있고요. 앞에는 중공 타입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차이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당연히 원가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적화된 어떤 걸 게 선택하는 좋다 건데. 이런 거보다는 그 차에 맞는 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트렉스가 팰리세이드보다 500kg 이상 가벼워요. 트렉스는 맞아. 앞에 중공 타입 28mm가 들어갑니다. 맞아. 국산차 28mm는요 중공 타입 제네시스. 제네시스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좀 해주고 네. 알려주고 그리고 또 차이점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솔리드다. 그냥 중공이다. 네. 이 스테빌라이저 링크는 또 아이오닉 5랑 또 공유를 해요. 이렇게 플랫폼을 같이 해서? 쓰다 보니까. 일단 매달았군요. 네.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중량에 비해서 조금 얇다는 건 그만큼 부드럽게 풀어놨다는 거거든요. 얘가 양쪽 쇼바에 묶여 있잖아요. 얘가 얇다는 거는 쇼바의 자유도를 더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댐핑을 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좋게 하면 낭창낭창하다, 부드럽다. 나쁘게 하면 솔로 꿀렁꿀렁. 네, 그렇죠. 두 가지 다 같은 얘기인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차급에 비해서는 살짝 이 의도 자체가 조금 부드럽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스테빌라이저에도 저기 중앙에 보면은 이 부싱들이 있잖아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한번 찍어보셨어요. 여기서 잘 보이죠? 지금 전륜 쪽 반장님 손가락에 있는 게 부싱. 얜 중철 부싱을 썼어요, 앞에. 중철은 어떤 차입니까? 중철이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고정이 되네요. 네, 이 안에 철이 들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중심축에 철이 들어가 있어서 이 내부 고무 안에 철이 들어간 게 중철 방식이다. 그렇죠. 중철 부싱의 장점은요,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스테빌라이저 우리 예전 차량들 타보신 분들 알아요. 걔네들은 이게 이렇게 스테빌라이저가 움직이니까 이거 네. 달아갖고 말 타는 소리 나요. 덜그덕 네.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됐었어요. 근데 요즘 차들은 요즘 현대기아차 타고 최근 들어서 타시는 분들 스테빌라이저 부싱 가신 분들 굉장히 적을 거예요. 이 중철 부싱은 내구성도 좋고 잡는 압력이 셉니다. 이걸 꽉 손으로 잡고 있다. 네, 손으로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신품 스테빌라이저를 주문을 하면 이게 신품입니까? 신품을 주문을 하면 이렇게 네. 부싱이 박혀서 나와요. 빠지지 말라고 여기 본딩까지 해서 나옵니다. 요게 지금 중철이죠. 네, 이게 중철이에요. 아. 이 중철의 장점은 중간에 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구성도 좋고 그 다음에 잡는 힘이 좋다 보니까 반응 속도도 좋아요. 꽉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얘가 움직이는 걸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예, 얘가 예. 얘를 잡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스테빌라이저 부싱이에요. 그럼 이제 또 한 번 가시죠. 네. 뒤는 다를까요? 뒤는 달라요. 보통 현대기아차가 예전에는 뒤에까지도 중철 부싱을 썼었어요. 얘는 안쪽에. 펠리세이드처럼 비중철 부싱으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그럼 맞아요. 비중철이라고 하면은 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피드백들이 빠르다. 빠른 대신 그렇잖아요. 같은 움직임을 시간을 줄여서 에너지를 만약에 딱 써서 잡으면 어떻겠어요? 파동이 굵고 짧게 오겠죠. 굵고 얘는 그러니까 얘는 부드러운 승차감, 그러니까 부드러운 댐핑음을 만들기 위해서 요새는 비중철로 가는 추세예요. 재밌다. 그러면 역시 앞에서 우리가 스테빌라이저를 얘기했을 때 솔리드 방식하고 중철 방식의 차이점을 얘기했잖아요. 네. 역시 부싱 하나도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산타페 MX-5를 시작으로 비중철 부싱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세오렌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리어 쪽에 비중철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난번 펠리세이드 또. 그리고 아이오닉 9도 이렇게 비중철 부싱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성향 자체의 승차감을 좀 그렇죠. 중시하겠다, 부드럽게 가겠다,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고급지다는 말씀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리고 뒤에도 얘가 조금 많이 풀어놨어요. 자유도를.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낭창거리고 좋은데 이게 이제 연속적인 데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느끼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거 정확히 알았어요. 스테빌라이저, 안트롤바, 스웨이바 이게 같은 말로 쓰이는 건데 그렇죠. 솔리드와 준공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얘를 잡고 있는 이 기준점이 되는 부싱 자체도 안에 소재를 어떻게 하느냐, 철이 들어갔냐, 철이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도 차량과도 관계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네시스 같은 거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될 때 뭐라고 나와요? 스테빌라이저 부싱이나 하이드로 부싱을 하이드로 개선했다. 왜? 맞아. 다 이건데. 구조를 똑같이 가는데 느낌을 바꾸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신발인데 착착감 좋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깔창 바꾸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제 그런 소재들을 변경하고 하이드로 부싱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멤버 부싱. 여기 네. 앞쪽은 멤버 부싱이 없는데 네. 뒤쪽에 멤버 부싱.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이드로 부싱을 해서 소재를 서로 다른 소재를 이렇게 합성해서 만든 거를 승차감을 좀 좋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은 사실상 EV9과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하고 심지어 브레이크 디스크 사이즈도 투피스톤 360mm로 같아요. 같은데 요거 제가 오늘 회생제동을 끄고 타보니까 등골이 서늘합니다. 등골이 서늘하다. 그 얘기는 이 차량이 패밀리 차량인데 네. 만약에 가득 정원을 채웠을 때는 좀 불안하실 때 3톤이 넘어가는 차니까. 그러네요. 6명을 안 치면 3톤이 넘어가요. 2.5톤에다가 이 브레이크 시스템에서는 네. 가득 채웠을 경우는 그래도 좀 불안해요. 우리 아까 성인 6명 탔잖아요. 저 혼자는
괜찮았어요. 말씀처럼 회생제동 끈 거와 낀 거 차이가 크더라고요. 크죠. 회생제동이 이 제동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엄청 큽니다. 기본 브레이크 시스템에 회생제동까지 더했을 때와 그걸 뺐을 때 차이가 크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좀 물리적인 브레이크는 조금 아쉽다. 현대차가 그래도 최근에 브레이크 시스템을 그래도 많이 잘 했어요. 내연기관들은 요새 좋아지고 되게 있어요. 좋아졌고요. 네, 근데 이 좋아지고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기본 2.5톤이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사람을 태웠을 때 3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안전마진은 좀 더 그렇죠. 좀 더 주면 좋지 좋죠. 않을까? 좋고 지금 카바를 떼놨지만 얘도 풀 언더커버가 잘 되어 있어요. 엄청나요, 엄청나.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차의 가격의 반이라고 봐도 되는 배터리. 왜냐면 이게 항속거리도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사이즈도 어마무시해요. 530km를 넘어가니까 참 많이 좋아졌네요. 그렇죠. 실제로 EV9 같은 것도 인증하시는 것들 보면 700km 이상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발 컨트롤에. 네. 자, 후륜으로 넘어왔습니다. 후륜으로 넘어와서 솔직히 이게 바뀐 거는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생긴 거는. 생긴 건 모르겠지만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내부는 좀 개선을 했겠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 모터 감속기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적었어요. 야, 요 작은 게 이제 후륜 모터잖아요. 네. 부분 소재들을 보강하고 해서 이제 예전처럼 엥 하는 그 소리가 근데 이것도 좀 타봐야죠. 이게 아, 세차 이게 때부터 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많이 세차 때도 우리 아이오닉 5나 6, 그렇죠. 7에도 네, 맞아요. 그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차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일단 앵하는 소리가 줄었는데 이게 하나 있었고 꿀렁거림. 너무 멀미로 와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아이오닉 6에서 그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네. 뒤쪽 한번 볼게요. 뒤쪽 한번 보게 되면 자, 여보 그럼 여기서 한번 달라진 거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이거 숨은 그림이네요. 진짜 숨은 그림이에요. 찾기 어려워요. 일단 지금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하면 저 위에 반짝반짝거리는 건 에어컨 라인인 거 그렇죠. 같고요. 요거는 공조기. 그걸 얘기하실 건 아닐 것 같고 네. 요 거미띠띠한 요 선은 브레이크 라인입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 캘리퍼 라인입니다. 캘리퍼. 저도 이제 많이 늘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자, 그러면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잠깐만, 바뀌었다는 게 EV9하고 다르다는 얘기. 그렇죠. 얘는 어쨌든 EV9하고 바디를 공유하니까. 뭐가 달라요? 자, 이쪽 슈바 마운트 상부 쪽으로 한번 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지금 실링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실링과 실링된 저기 요쪽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우리 제네시스 상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하우스에 슈바 마운트 자리에 합금을 써서 그렇죠. 다른 소재를 다른 써서. 소재를 쓰잖아요. 얘가 지금 그렇게 들어가요. 아니 반장님 이걸 누가 알아봐요?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양쪽의 철과 가운데 철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면 이제 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고급감이에요. 그러니까 마운트 부위에 이 요철에서 치고 들어오는 댐핑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타다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다고 하시죠. 맞아요. 뒤에 굉장히 고급스러웠어요. 이런 또 개선이 됐네요. 야. 그리고 또 얘는 이번에 제대로 된 SUV를 나오면서 2.5톤의 견인력도 갖췄고 토크 벡터링 시스템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오토 터레인 모드도 같이 들어가고 전기차지만 좀 더 SUV에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나온 세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EV9이 지금 몇 년 동안 팔아보고 또 이 차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개선을 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촬영하다 보니까 엄청난 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요? 아니 이 스프링은요. 이거는 우리가 골리아급 최영만 선수의 맞아요.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맞아요. 이게 빼보면 압축량도 상당해요. 와, 두께도 이게 영상으로 엄청나죠? 보시면 진짜 대형급 팰리세이드와도 맞아요.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야, 왜 이렇게 크게 들어갑니까? 이 차 중량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5톤이에요. 2.5톤에 사람 타고 짐 실으면 3톤이에요. 엄청나군요. 3톤이니까 3톤에 걸맞는 하드웨어가. 스프링 텐션이 들어가야 돼요. 결국 승차감, 주행 성능을 만드는 게 서스펜션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요. 서스펜션에서 물리적으로 이 쇼업 쇼바 그리고 스프링 그리고 또 하나가 관장님 강조하시는 이 스테빌라이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세 가지 다 좋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요. 서스펜션은 궁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궁합. 네. 그러니까 이 궁합이 서로 잘 맞으면 좋은 느낌을 내는데 네. 서로 다 잘난 제품을 껴놨다 그래서 궁합이 좋지는 꽝이죠. 않거든요. 왜냐면 눈코 잘생긴 사람은 결국 잘생기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뭐 스프링 텐션이 세거나 그럴 때는 스테빌라이저를 예를 들면. 조금 더 줄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렇게 단단한 차가 앞쪽 스테빌라이저가 좀 얇습니다. 25mm밖에 안 돼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고 정말 딱딱한 스프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스프링이 단단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죠? 조합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오늘 우리가 아이오닉 9을 타면서 아이오닉 9은 부드러웠다. 그렇다면 부드러우니까 또 뭐가 들어갔냐면 여기 보시면 셀프 레벨라이저. 그래서 지금 셀프 레벨라이저는 이제 만도 제품이 들어갔고 네. 이제 셀프 레벨라이저가 이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대거 적용하고 있네요. 왜냐면 팰리세이드를 기점으로 시작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EV9도 벌써 출시 당시에도 들어갔었고 왜냐면 이제 이런 다인승 환경에서는 셀프 쇼바의 장점이 좀 많아요. 왜냐면 적재 중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까 느끼셨어요. 우리 갈 때 6명 타니까 승차감이 더 좋아졌죠. 승차감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셀프 레벨라이저 쇼바의 장점은요, 뒤에가 처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타도 일정한 승차감을 내줍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 스프링은요, 사람이 많이 타서 뒤에가 팍 처지잖아요. 그러면 쇼바의 스트로크 구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승차감이 떨어져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아까 좋았잖아요, 우리 노면 안 좋은 데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 셀프 쇼바는 이제 SUV에서는 좋은 기본화되고 느낌. 있다. 사실 이 맞아요. 셀프를 얘기할 때는 예전에 베라크루즈 차량이 그렇죠. 베라크루즈, 산타페 제일 고급형들은 셀프 쇼바가 있었어요. 네. 고급형이었잖아요. 맞아요. 감히 할래 할 수도 없었던 시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옵션의 하나였는데 고급 쇼바의 하나였는데 이제는 기본화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만도에서 국내에서 생산을 하니까 오늘 제가 아이오닉 9을 타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부드러워서 좋았다, 고급스러웠다, 와 또 한데 반대편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어지러웠어요. 어지럽죠. 이게 너무 풀어도 이게 또 나오는 단점들이 있어요. 엄청나네. 1열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풀면요. 이거는 뭐 괜찮죠. 이게 막 갈 때 차 이 무게감으로 찍어 누르면서 막 쿠션이 좋고 하니까 차 좋아. 그러고 가는데 좋았어요. 이게 2열, 3열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니까. 그 말 저 약간 네. 질대 탔잖아요. 질대 탔더니 1열에서 그렇게 좋고 고급진 승차감이 네. 뒤에는 약간 풀어진 느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반장님 어떤 걸 만져야 됩니까? 이제 만약에 원래대로라 그러면 그걸 이제 좀 뒤쪽에 롤을 잡으려 그러면 이제 스테빌이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근데 이제 얘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고 얘가 지금 아이오닉 5 N하고 사이즈가 같아요. 21mm 두께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래도 좀 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강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한번 구조 한번 볼게요. 얘도 얘는 풀 멀티링크 방식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서스펜션 부품이 크로스 멤버 안에서 다 끝나요. 프레임. 그래서 크로스 멤버 프레임이 안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각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상 뭐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만 제거한다 그러면 볼트 4개만 풀르면 이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요? 모터까지 다. 오. 이게 우리 내용이- 재원표를 이렇게 보면 제일 헷갈리는 게요. 팰리세이드도 멀티링크, 산타페도 멀티링크, 얘도 보면 멀티링크예요. 그러니까 뭐 쟤도 멀티링크, 내 것도 멀티링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멀티링크라도 이제 급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얘는 5링크 멀티링크라고 하는데 앞쪽 어시스트 한번 보시면 하나. 얘가 이렇게 대각으로 내려가 있죠. 네, 그거 하나. 네. 하나. 쪽에 네, 상부함 하나. 두 번째 위로 네. 가는 거. 네. 그다음에 가운데 센터 상부함. 가운데 선보입니다. 네. 이게 세 번째. 그렇죠. 세 그리고 번째. 밑에 하단에 로암, 그리고 바닥 쪽에 로아 있고 네 뒤쪽 개. 그리고 측면에 요렇게 5개입니까? 5개. 엄연히 따지면 쇼바까지 6개죠. 6개. 그러니까 지지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멀티 링크라고 표현하고 있고 쇼바를 제외한 5개 링크라고 해서 5 링크.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 차량들은 이 앞쪽 너클에서 이렇게 해서 차대에 하나 묶었어요. 차대. 그러니까 팰리세이드가 걔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서 네네. 이런 맞아요, 역할을 맞아요. 하는 거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네. 건데 걔의 장점은 실내 공간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약간 보급형 플랫폼을 해서 그런 구조를 써요. 그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구조는 공간 차지가 많아요. 왜냐면 앞쪽에 암이 2개나 되고 트레일링 암이 빠진 대신에 여기에 암이 빠진 대신에 트레일링 암은 앞쪽 트레일링 암을 2개나 쓰잖아요. 그리고 얘가 사선으로 내려가 있죠. 이게 사선으로 움직이고 여기에 센터로 하나 잡고 공간이네요. 네. 그러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요. 근데 얘를 쓰는 이유는 얘가 바퀴가 움직이면서 이 얼라이먼트 구간이 신뢰도가 높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고급차에서는 이렇게 써요. 고급차의 방식은 지금 EGMP 플랫폼 아이오닉 9의 5 링크를 보고 계시고요. 이 설명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모든 제조사들이 다 그냥 볼티 링크라고 하고 막 혼용했으니까 네, 맞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체를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하체는 바로 팰리세이드 하체입니다. 트레일링 암이 이렇게 있고요. 이 구조에서는 실내 공간을 많이 뽑을 수 있지만 뭐 관절의 자율도를 포함해서 움직임에 있어서는 또 한편의 또 단점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보면 지금 펠리랑 비교해보면 하체가 굉장히 튼튼한 편이잖아요.
이런 튼튼한 구조는요, 좀 무르게 세팅해도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 자체가 얘가 더 고급스러워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팔리세이드 같은 건 단단하게 하면 뭐 기분 나쁜 단단함만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튼튼한 차가 조금 단단하게 세팅하면 더 안정감이 좋죠. 그럼 이걸 좀 정리하자면 팰리세이드에서는 링크 중에 하나를 차대 쪽에 댔던 거고요. 그렇죠? EGMP 플랫폼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링크를 크로스 멤버 안에서 크로스 끝납니다. 멤버에 다 붙인 거잖아요. 본체 맞아요. 자체. 그래서 풀 멀티다. 그렇죠. 야, 여러분 고급차를 보셨을 때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3세대 플랫폼과 전기차 EGMP 플랫폼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뭐가 더 좋은 플랫폼입니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고 네. 어떤 게 더 비싼 차에 들어가느냐로 따지면 EGMP가 그렇죠. 아, EGMP가 좀 더 고급 방식이다? 그렇죠. 왜냐면 걔는 앞에도 맥퍼슨 멀티링크 그러네. 들어가고 우리 링크. 뒤에도 풀 멀티링크 들어가고. 그러네. 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량을 타보시면 확실히 고급감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기차 EGMP 말고 이런 방식이 현대기아차에서 들어가려 그러면요, GV70부터예요. 아, 그러네. 이런 방식 못 봤으니까. GV70은 돼야 이런 정도가 들어가요. 아, 제네시스의 GV70 정도가 돼야지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방식의 링크들을 뭐 볼 수가 6천만 있고요. 원, 7천만 원 고객분들이 얘기하는데 차량의 하체나 기본 구성은요, 차량의 기본값으로 정하시면 돼요. 결국 저희가 하체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타시는 것과 모르면 그냥 감으로 타는 거죠. 아이오닉 9은 이제 나오자마자 지금 이제 오늘 시승하고 하체도 보고 했는데 신선했어요. 근데 이제 승차감을 너무 부드럽게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고 좋은 사람들 그냥 타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뒤쪽에 좀 더 단단함을 좀 원한다 그러신 분들은 그러면은 EV9 한번 시승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네요. 아이오닉 9 시승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쪽이 더 좋은지 그렇죠. 판단하셔서. 왜냐면 제가 아까 시승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네. 저는 고속도로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EV9을 고를 것 같다 그랬어요. 아, 근데 이게 누가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차는 내가 원하는 사양에 내 선호도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사양을 사시면 돼요. 그래요. 여러분 싸우실 필요 없고요. 네. 여러분들이 좀 부드러운 성향 원하신다. 저희가 타보니까 아이오닉 9이 좀 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균형 있고 좀 단단한 걸 원하신다. EV9. EV9이 좀 더 탄탄해요. 그렇죠. 어느 쪽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반장님은 지금이라면 EV9. 그렇죠. 나는 시내 많이 다니니까 나는 아이오닉 9. 다른 겁니다. 네. 오늘 반장님 좀 궁금했던 게 다른 하체 분석보다 한 가지 두 가지 굉장히 좀 깊게 이렇게 좀 알려드려서 오히려 저는 이 방식이 이게 좋은 조금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려워요. 어차피 뭐 얘네들 플랫폼 공유하라 다 또 설명하는 것보다 궁금해 하시는 것들 이런 거 좀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3세대 플랫폼과 EGMP 플랫폼이 좀 이렇게 다르구나 이 느낌이 있었고요. 반장님이 이걸 어떻게 찾았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이걸 어떻게 찾아내? 아니 지나가다 이렇게 휙 봤는데 여기 왜 리벳이 있지? 하고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장님 이게 네. 이게 하체를 아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얘도 이렇게 보면 중심점 기준으로 캘리퍼가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네요. 저것도 위치에 따라서 이유가 있어요. 다르죠. 왜냐면 무게중심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있고 뭐 하체 세팅할 때 이것도 그래서 보면 막 빠른 차들 있죠. 막 캘리퍼가 극한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는 차들도 있어요. 주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이 차가 이 캘리퍼 무게 하나 때문에 이걸 내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얘도 고성능 버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 저랑 하루 종일 타고 다니셨어요. 타고 다녔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타보시니까? 저는 승차감으로만 표현한다면 아이오닉 9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타면서 1열에서 승차감 굉장히 좋았고요. 2열도 그냥 탈팔만 했는데 3열을 타니까 뒤쪽에 약간 멀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3열은 이 차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약간은 좀 비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아쉬웠던 게 네. 우리 저번 주에 시형 팰리세이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야, 그놈이 끝네. 그렇죠. 오늘 딱 똑같은 구간 다녀보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평상시엔 얘가 좋은데 딱 그렇게 허둥대는 순간에 잡아주는 그 아쉬움이 느껴지잖아요. 아이오닉 9 정도면 프림에 넣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그때 네. EV9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다음에는 프립이 넣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요즘 전기차가 살짝 이렇게 좀 인기가 시들한 시기니까 이렇게 나왔다가 연식 변경하면서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는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완성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말씀하시는 전자제어 그러니까 이렇게, 서스펜션이 맞아요. 들어가면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그 딱 상황에서만 조금씩만 잡아줘도 이게 느껴지는 게 다르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얘 굉장히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튼튼한 하체를 가졌는데 네. 아쉬움 정도가 굳이 찾아보니까 피칭과 롤링까지 억제해줄 수 있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된다면 끝판왕 아닙니까? 근데 또 그만큼 가격도 아 가격. 왜냐면 얘가 팰리세이드보다는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엔트리 기준으로 비슷하다는 거지. 얘도 좀 옵션 넣으면 얘도 뭐 8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또 EGMP 플랫폼은 뭐 항상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지만 하체는 짱짱합니다. 튼튼해요. 튼튼한데 세팅을 좀 한국 사람들 성향에 맞춰서 좀 부드럽게 간다는 거. 오늘 아이오닉 9의 하체를 보고요. 그리고 그 전에 봤던 EV9과도 또 차이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었고 그리고 개선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 좋았습니다. 현대차인데 전혀 달랐죠. 달랐죠. 네, 전혀 달라요 느낌이. 전혀 달라요. 밖에 밤이 됐어요, 반장님. 네, 우리 오늘 하루 종일 타고 다녔어요. 네, 이거. 오늘 네. 늦은 시간까지 자세히 알려주신 고민수 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신차 구입할 때 연목구름 웰카 한번 이용해보세요. 구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아보시고요. 가장 좋은 조건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현금 구입 시 2% 캐시백이 있고요. 생색내기 사은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업계 최고의 썬팅 필름으로 시공해드립니다. 이것만 챙기셔도 다른 조건보다는 월등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